요즘 부동산 뉴스 보시면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를 중국계 힐하우스가 인수하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죠. 부동산 시장 큰일 나는 건가?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 괜찮은 거야?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오늘은 이 이슈를, 부동산이나 금융을 잘 모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디를 봐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이지스 자산운용이 뭐하는 회사인가? 가장 먼저 이걸 짚고 가야 합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건설사도 아니고 집을 파는 회사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대신 운용해주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보험사, 은행, 기관 투자자, 이런 곳들이 오피스 빌딩, 상가, 물류센터 같은데 투자하고 싶은데 직접 관리하긴 어렵다 라고 하면 이지스 같은 운용사가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스는 자기 돈보다 남의 돈을 더 많이 굴리는 회사예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현재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경영권을 통째로 파는 매각이 진행 중이고, 그 인수 후보 중 하나로 해외 대형 투자사 힐하우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중국계 자본이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를 인수하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인수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거론된 단계, 즉 협상 테이블에 먼저 앉은 상태일 뿐입니다. 3. 우선 협상 대상자면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자산운용사 인수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 보험사 같은 공적 준공적 자금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주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입니다. 4. 대주주 적격성 심사.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 운용사는 남의 돈을 맡아서 굴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앞으로 책임질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사람 또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 인수 과정에서 소송이나 분쟁은 없나? 나중에 사고 나면 책임질 수 있는 구조인가? 투자자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나? 즉, 돈이 많다고 통과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절차가 깔끔해야 하고, 지배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지스 매각에서 대주주 심사가 최대 변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논란이 커졌나? 매각 과정 문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이번 이지스 매각 과정에서 다른 인수 후보인 흥국생명 쪽에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실제로 법적 대응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아직 분쟁이 정리되지 않은 거래를 그대로 승인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거래 구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인수 가격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6. 여기에 불을 붙인 결정적 이슈 국민연금. 그리고 여기서 이번 이슈를 진짜 크게 만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이지스에 맡겼던 투자 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향을 검토하거나 이미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단순히 중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불안하다, 이런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매각 과정에서의 정보관리 문제입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지스 경영권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출자한 펀드와 관련된 내부 자료가 사전 동의 없이
인수 후보자들에게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국민 노후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긴 자산 정보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외부에 어디까지 공유됐는지 모른다.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 원칙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런 구조에서는 더 이상 자금을 맡기기 어렵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국민연금이 빠진다는 건 돈이 빠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운용사, 기관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다른 연기금이나 보험사도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함께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인수 가격이나 조건이 다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7. 그럼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 문제인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러면 한국 부동산 시장, 특히 집값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주택 시장이 흔들리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 상가, 물류센터 같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들어가는 기관 자금의 흐름이 핵심이에요. 다만 기관 자금이 조심스러워지고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대출과 투자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집값 폭락 신호라기보다는 부동산 금융이 조여질 수 있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8. 중국 자본 들어오는 거 괜찮은 거야?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번 이슈의 핵심은 어디서 가져가느냐 보다는 제대로 관리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감독이 가능한 구조인지, 투명하게 운용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구조인지,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인수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9.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딱 3가지. 정리해 볼게요. 대주주 심사 진행 여부, 금융당국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국민연금 등 기관 자금의 실제 움직임, 회수인지, 조건 변경인지, 관계 정리인지, 매각 분쟁이 장기화되는지 여부, 소송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집니다. 이 3가지만 보면 이 이슈가 정리되는 방향인지 더 커지는 방향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이번 이지스 이슈는 부동산이 망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운 환경에서 기관 자금의 신뢰와 절차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는 앞으로 부동산 투자와 금융이 어떤 기준으로 더 엄격해질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